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일본 여행 관련해서 일본 여행 방문객이 급증한 이유를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엔화 가치 하락, 또 하나는 일본 음식, 또 하나는 일본 골프 여행 등등으로 들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유튜브로서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데 이게 일본 여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 엔화 가치 하락 관련해 가지고 우리 소위 일학개미라는 그런 분들, 또 뭐 엔테크족, 또 일직구족, 이런 사람들이 엔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엔화의 유상이죠. 세계 4대 통화 중에 하나로 일컫고 있죠. 달러, 유로와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 그다음에 일본 엔화. 일본 엔화와 영국 파운드화는 상당히 거의 같은 레벨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본 엔화가 그래도 세계 4대 통화에 들어갑니다. 단일 국가로서는 세 번째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본 엔화는 전체적으로 이 안전 자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현 상황은 151행 대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거의 1990년 30년 전에 152행 대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아마 거의 30년 만에 지금 그 152행 대에 들어오고, 만약에 이게 155행 대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만, 또 이게 140행 대로 안정적으로 들어갈 거다, 그런 전망도 있어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본 엔화가 근본적으로 왜 약세일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너무 상승했고, 일본 기준금리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면은 일본 엔화를 사다가 미국 달러로 바꿔서 미국 달러로 놔두면은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추세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해외에 풀린 막대한 일본 투자금이 지금 일본으로 회수되지 않고 있는, 이런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일본 엔화가 약세면 일본 경제는 흔들흔들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본 경제는 의외로 지금 탄탄하다는 거죠. 자, 1분기 GDP가 지금 3.2%였죠. 2분기가 4.8%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1.4 내지 많으면 2.0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내년에도 적어도 1%는 성장을 할 거다. 그러니까 올해 GDP 전체적인 평균이 1.4면 우리 한국보다 더 갖거나 높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한국보다 경제가 지금 3배, 4배 되는 일본 경제가 우리 한국보다 갖거나 높다면은 이거는 한국과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죠. 일본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엔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 같은 경우에는 환율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일본 은행의 총재가 있습니다. 우에다 가지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원래 구로다 하루이코가 오랫동안 아베노믹스부터 쭉 일본 은행 총재를 하면서 엔화를 통제해 오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해 온 사람이 구로다 총재였고, 그 다음에 우에다 가지오로 넘어오면서 일본 엔화 정책이 바뀔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에다도 역시 똑같은 정책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죠. 일본의 그러니까 통화 관련자들이 전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환율 변동을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엔화 전망은 지금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고, 내년 여름에 전환되는 시점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년 여름인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2011년에 엄청나게 큰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일본의 쉽게 말하면 동북쪽 태평양 근방은 전부 다 모든 경제가 폐허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공장들이 거기서 했는데, 이런 걸 재기하기 위해서 아베 총리가 한 아베노믹스가 나왔죠. 그때 이후로 일본이 계속적으로 지금 경기 탈출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디플레이션 탈출이 일본에서는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탈출이 겨우 지금 물가 상승률이 3% 정도 돼가지고 탈출했다고 지금 일본은 겨우 안심하고 있지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에 반드시 탈출을 해야 된다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쉽게 엔화를 올리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쯤 일본이 엔화를 올릴 수 있는가? 그거는 일본 물가가 완전히 물가 상승이 올랐을 때, 물가 상승이 완전히 올랐을 때는 언제냐? 그게 바로 내년에 4월에 있는 춘투라는 거죠. 춘투라는 건 임금 인상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기간을 춘투, 봄 춘자에 투쟁할 투자죠. 그래서 춘투라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노동 운동 기간이. 그 기간에 임금 인상을 전체적으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서 임금 인상이 확실히 정착이 되면, 지금 물가 상승 3% 이상 되면 이런 게 합작이 돼가지고 결국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탈출하게 되고, 완전 탈출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엔화를 서서히 자기네들이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공포가 일본 경제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 탈출에 거의 1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은 일본은 하지 않는 이유죠. 왜? 인플레이션은 오래 많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자기네들이 6개월이나 1년 내 자기네들이 충분히 타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화 강세를 유도하는 그런 실질 금리 상승이 일본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일본이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실질 금리가 한국, 미국은 거의 2%인데 일본은 지금 거의 이제 0% 내지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 금리 차이를 앞으로 일본 통화 정책의 책임자들이 주시를 하다가 일본의 국내 경제 상황이 완전히 전환이 되면 이걸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춘투 이전에 일본이 어떤 엔화 강세 정책을 써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써봤자 필요가 없다. 이 총알만 아깝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봄철 임금 협상 시즌에 임금 인상이 확실해지면 결국 일본이 엔화 강세의 첫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엔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엔화를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사람을 속칭 엔테크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화를 사두었다가 그걸 이제 엔화가 비쌀 때 팔고, 아니면은 또 일학개미라는 얘기가 있죠. 일본 주식이 지금 30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치고 있잖아요. 니케이 지수가 최고치를 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엔화를 약세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엔테크족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시중은행에 엔화 예금 잔액이 9조 6천억이 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배가 넘었죠. 또 하나, 지금 일본 직구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구족이라는 건 뭐냐면 명품이나 또 어떤 전자제품을 일본에서 싸게 사서 한국에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은 항공료가 충분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물품을 싸게 사오는 이런 일본 직구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 직구족은 별도로 하여튼 엔테크족은 지금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일학개미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학개미들이 엔화가 강세가 될 걸 예견을 해서 일본 주식을 샀는데 엔화 약세가 계속되니까 지금 일학개미들이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죠. 그런데 일본 주식 매입은 당분간은 관망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일본 주식이 올라도 엔화가 떨어지는 만큼 일본 주식이 더 올라야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상승분이 엔화 약세분을 넘어야지 주식을 매입하는 시점이 된다. 그래서 일본 주식 매입은 당분간은 관망해야 된다. 그래도 일본 주식에 대해서도 일부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그래도 지금 일본 주식 중에서 어떤 종목은 전망이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 전망이 좋냐? 일본이 강한 분야 있죠.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부분은 일본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사두셔도 괜찮을 거다. 또 일본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린 혁신 분야, 디지털 혁신 분야. 이런 분야는 일본 정부가 계속적으로 중점을 두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을 거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일본 약세로 일본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국내 여행과 병행을 해가지고 같이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 많은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어떤 위상, 체면 여러 개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앵화 약세에 따른 우리 한국의 일학개미 또 엔테크족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 골프 여행의 장단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